안녕하십니까. JTBC 전원뉴스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내년도 전북 예산이 5조 8,57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해도 6조 2천억 원에 그칠 것이라며 전북의 국가 예산이 4년 연속 6조 원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산 증액이 크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지리산 덕유산 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같은 사업에서 지방비 분담을 요구한 데다 세 개 정당이 약속한 큰 폭의 예산 증액이 말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으로 경기도 수원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오는 2018년에 익산으로 이전합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을 추진한 결과 오는 2018년까지 익산시 송악동의 옛 국립식량과학원 부지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이전이 완료되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다양한 농업기관들이 전북의 농업을 크게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두 6,000세대가 들어서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가 본격화합니다. LH가 시행하는 완주 삼봉지구는 우미건설이 시공을 한 뒤 공동주택 필지로 공사비를 받는 대행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020년 8월까지 아파트와 단독주택 6,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신설되는 완주 소방서를 비롯해 완주군 보건소와 상하수도 사업소 등의 공공기관과 공공도서관, 육아지원센터 등 주민이용시설이 설치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7, 8월 중 전북 경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 4분기에 이어 여전히 약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2, 4분기 대비 약보합으로 파악됐으며 수요 측면에서 소비는 약보합세, 건설 투자는 소폭 감소, 수출은 자동차 등의 부진으로 감소세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건설 투자의 경우 주택 부문은 공급 과잉 우려와 전주, 군산의 미분양으로 당분간 부진을 이어가고 수출 분야는 음식료품과 반도체 등의 수출 증대가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주시가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해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전주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전북대, 순창군 장류사업소 등 4개 기관과 협의체를 꾸리고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한국문화재단과 전통문화대학교 등 7개 기관을 협의체에 추가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전주형 로컬푸드인 전주푸드 공급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송천동에 전주푸드 직매장을 개장한 데 이어 최근에 효자동과 종합경기장에 235 직매장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동물원의 전주푸드 식당 1호점도 열 계획입니다. 전북도청 주차장에서 카풀 차량과 장기 주차가 금지됩니다. 전라북도는 1,2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카풀 차량과 장기 주차 그리고 오부제를 어기는 공무원들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매일 아침 8시 이전에 일반인 차량의 출입을 통제시키는 방법으로 카풀과 오부제를 어긴 차량의 진입을 막고 밤 10시가 넘도록 주차된 차량을 찾아 이동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청 주차장의 유효화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파트 복도나 계단,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아파트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원광대학교 창업꿈나무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창업 동아리 선발대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원광대학교 창업꿈나무센터는 고등학교 10개 팀, 대학교 10개 팀 등 모두 20개 팀을 선정해 창업 역량 교육과 기업가 도전 정신, 그리고 창업 실전 교육을 펼칠 예정입니다. 선정된 20개 팀은 동아리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성공한 청년 창업 CEO 특강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여탕에 들어가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64살 이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전주에 있는 한 찜질방 여탕에 들어갔다가 놀란 여성들이 나갈 것을 요구한 뒤에도 입구에 설치된 거울로 여성들의 알몸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휴대전화 채팅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8g을 투약하고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마약 구매자에게 필로폰 10g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26도, 전주 24.5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14개 모든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2에서 5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까지 강풍이 계속되겠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파프리카와 토마토 같은 시설 원예 작목들이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계속 하락해 농사짓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데 시설 원예 정책을 서둘러 손질하지 않으면 내수도 수출도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페이퍼 코리아 개발 이익금과 관련한 특위 구성을 보류하는 대신 군산시와 회사 측에게 영세 상인들을 위한 상생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카지노가 포함된 새만금 복합 리조트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의견이 뜨겁게 맞선 토론회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최대한 증액을 해도 올해보다 소폭 오른 6조 2천억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 3당이 앞다퉈 약속했던 예산 증액은 말잔치에 그쳤습니다. 잠시 뒤 JTBC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